수학에서 한 문제 넘게 틀려본 적 없는 극상위권이 생각하는 최악의 공부법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누가 알려줬다면 삼수 없이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빠른수학입니다. 오늘 영상도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대본을 준비한다고 전자책 한 권을 완성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간단하게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2번부터 8번까지가 제 공부법 챕터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제 영상 극상위권 공부법 반응이 좋아서 더 좋은 걸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에 여러가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최악의 공부법이란 영상들이 눈에 띄었고, 나도 할 말이 많겠다 라고 생각해서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대략적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자책과 영상을 만들면서도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나도 학창 시절에 알고 실천했더라면 내 목표인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다시 수험생 때로 돌아간다면 재수, 삼수는 아예 없는 선택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확실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람 성향도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은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스터디 코드 조나모님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서울대라는 목표를 꿈꾸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공부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방법들과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은 덜 들이고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코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헬스를 배우러 유튜브를 보거나 PT를 받는 것처럼 배우지 않고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완전 이과 성향이라 국어, 영어를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제일 약점이 국어였는데 국어나 영어에 대한 공부법을 더 찾아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꼭 약점인 과목에 대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늘 방법을 찾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전 과외 학생도 보면 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모르는 걸 질문하기에 바쁘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뭘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지 실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전에 과외 학생도 저의 무의식 공부법을 알려주었는데 실행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보통 학생들은 저의 치트키들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무의식 공부법을 배웠을 때도 반에서 저 혼자 실천을 했던 것처럼 잘 안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볼 것이고 그 중에 따라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방법들은 절대 흘려듣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하는 과목을 덜하고 못하는 과목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봤는데 피구는 못하고 탁구는 잘한다고 해볼게요. 피구는 하면 맨날 공을 맞고 던지지도 못하고 아웃. 반면에 탁구는 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피구는 하기 싫고 탁구는 계속 더 하고 싶어지겠죠.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찾으면서 인기도 많아지고 칭찬도 받으니 시키지 않아도 연습하면 더 잘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 수학을 잘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늘 질문받고 설명해주면서 실력이 제일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덜해도 되는 과목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한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닌 골고루 잘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실천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완전히 이과라서 국어나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 아닌
국어와 영어에 시간 투자를 더 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전에 깨우쳤다면 제 목표인 서울대에 충분히 합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등급 64577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AI 인공지능처럼 시간 분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의 경우 올 3등급이 목표면 현재 국어는 3, 수학은 1, 영어는 2, 탐구는 4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저라면 올려야 할 성적 비율만큼 공부 시간의 비율도 배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올려야 할 등급 3대 1대 2대 4로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저렇게 배분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탐구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이렇게 못하는 과목, 부족한 과목을 올려야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권이며 메타인지가 높은 거라 생각되며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길입니다. 이 방법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현우진 모르는 것이라 검색하면 두 번째에 나오는 영상이에요. 너무 공감되는 영상이라 썸네일만 캡처해서 남겨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문제를 풀 때 펜부터 움직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극상위권이라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펜을 움직이지 않지만 빠르게 찍고 엎드려서 자겠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고민하며 사고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수학은 목적지를 정하고 최적의 루트로 공략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보다 목적지를 모르는 학생이 많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내가 뭘 구하는 건지 까먹을 때도 많으니까요. 목적지를 정확히 해서 쉬워지는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예시가 두근의 합 문제입니다. 지금 괜찮은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 쉬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본다면 x제곱 플러스 6x 까지만 보고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목적지인 두근의 합을 보고 최단 거리로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예전 수학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수는 펜부터 들이밀고 고수는 팔짱을 끼고 문제를 바라본다. 그 뒤로 저도 문제를 볼 때 항상 멀리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수학을 취미로 하는 직장인님 영상 중에 100점이 되기 위한 6단계 중 마지막 단계 멀리서 보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때 문제를 풀 때 펜을 대지 않고 사고로만 문제를 풀고 넘어갔습니다. 계산을 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아끼고 결국 수학 점수로 직결되는 건 사고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풀이를 다 이해하려면 제 등차 수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6는 2배의 A3이므로 A0이 0이고 초항도 알기 때문에 모든 항을 알 수 있고 등차 중항을 이용해 끝! 즉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문제 풀이 과정이 보이면 거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유일한 단점은 계산 실수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놓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푸는 게 아직 숙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적용해 보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답만 맞으면 장땡인 학생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거나 변형되었을 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말이 유명한 것처럼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강사가 되고 느낀 건데 학생 때 알았다면 더 극상위권이 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 테스트를 위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울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함정이 있을지 더 쉽게 예측됩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모르는 게 있다면 개념책, 답지, 검색, 질문을 통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 특히 유튜브나 구글이 예전 네이버를 대체하는 검색 엔진이죠. 저도 헷갈리는 개념이나 정의를 책보다는 검색을 통해 찾아봅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말의 뜻, 어원을 찾아보거나 엄밀한 정의들을 나무위키 등에서 자주 배웁니다. 예를 들어 극대라는 한글보다
영어인 로컬 맥시멈이 훨씬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치고 빠져야 하겠지만 확실한 건 파고든 학생을 이기긴 힘듭니다. 동일한 머리를 가진 학생이라면 시간을 더 투자해 깊게 파고들수록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시간이 없다는 말보다는 하기 싫다는 말이 맞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무의식 공부법을 통해 자는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고 밥 먹는 시간, 길을 걷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딴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모르는 걸 남겨두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의견이 살짝 다릅니다. 일단 저는 꿈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면 당장은 좋지만 결국 부족한 수면 시간이 다음날 악영향으로 채워집니다. 코앞에 공부를 위해서는 찬성하지만 저희의 수험생활은 장기 레이스, 마라톤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컨디션을 위해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시간 반 이상을 자야 개운해요. 제 꿈이 알람 없는 삶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 8시간의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은 중요하다.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재충전이 되며 기분도 좋아진다. 모든 말이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특히 수학을 할 때 중요한 부분, 더 잘 생각할 수 있다. 수면이 충분해야 결국 발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문제를 풀려고 앉으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앉아서 졸기만 하지 않나요? 저는 잠을 줄이면 결국 몸에서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채우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최악이라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에 조는 거죠.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밤이나 명상할 때입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잠은 충분히 자면서 공부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밤에 노는 걸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이며 그때가 제일 집중도 잘 되고 재밌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꼭 잠도 푹 행복하게 자면서 공부도 잘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상위권 공부법에서 이미 말씀드린 챕터 3 복습은 효율적으로와 연결됩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지만 잘 안되는 게 복습입니다.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인지하고 난 뒤에 복습을 안하면 배우는 게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시간이 아깝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증명을 위해 저번 주에 배운 수학 내용을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3일 전에 공부한 내용은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강렬했거나 복습을 통해 반복한 게 아닌데도 다 기억한다고 자신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복습하라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주면 절반 이상은 다시 못 풀죠. 그 뒤에 또 문제를 주면 또 못 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채점하고 틀리면 고치고 끝 아닌가요? 아니면 오답노트를 쓰거나. 개인적으로 오답노트를 직접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몇 번에 걸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효과적이죠. 저는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했던 학생이 9월 모의고사에 64점,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9월까지 계속 4등급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보다는 복습을 통한 진로, 개념과 문제를 최소 3-4번 반복적으로 풀리면서 수능 때 85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틀린 문제들 복습하기로 숙제를 내준 모습이에요. 보기, 복습하라는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공지도 지금 보면 그 값을 스스로 설명하는 거, 요걸 숙제로 지금 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능 당일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 온 후기였고, 이 학생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저한테 수학은 거의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학생이에요. 이때 너무 뿌듯해서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완전 노배부터 극상위권까지 복습 없이는 공부 내용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이나 타고난 학생들이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포스트잇에 써서 여러 군데 붙여 놓았었습니다. 책상 앞부터 문 앞, 거울 옆, 거실의 기둥 옆 등 계속 보면서 반복하도록 만들었죠. 지나갈 때마다 슬쩍 보고 확실히 암기가 되고 나면 그때 포스트잇을 떼어서 버렸습니다.
자세한 복습법은 제 저번 영상 수학 공부법 5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념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지 외우려고 했던 건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같은 것도 최대한 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저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원리로만 풀려고 했었습니다. 이 증명 과정을 문제 풀 때 계속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 유도 과정을 보지 않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공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공식을 보면 마치 공식을 만든 사람처럼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험 때 공식을 까먹어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시험을 볼 때 공식을 까먹어서 못 푸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공식의 유도 과정을 알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유도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고 그걸 문제 풀 때 내 스스로 적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막히게 되고 바로 위에 설명을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몇 개는 풀리지만 또 난이도가 올라가면 금방 막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결국 한계점이 명확하기에 꼭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해 보면서 풀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 설명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때, 스스로 설명이 안 될 때 봐야겠죠. 하지만 스스로 설명도 해보지 않고 바로 보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공부 습관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의견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수학 내용도 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